뭐, 사막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며칠 전 해외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랄 만한 기사를 보게 됐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에서 한국의 스마트팜이 대성공을 거뒀다. 처음엔 믿기지가 않았어요. 사막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게다가 한국 기술로. 사우디아라비아는 국토의 95%가 사막이에요. 연 평균 당수량은 고작 100mm 남짓. 여름에는 기온이 50도를 넘기도 해요. 땅은 바싹 마르고 나무 한 그루조차 자라기 힘든 환경이죠. 그런데 그런 곳에서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이 식량 생산을 성공적으로 해냈다니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이 프로젝트를 직접 경험한 사우디아라비아 현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원래 농부였지만 사막에서의 농업은 점점 불가능해지고 있었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이살 알 하마드입니다.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대대로 농사를 지어온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가족은 몇 세대 동안 밀과 대추야자를 재배해왔지만 갈수록 농사를 짓는 게 어려워졌어요. 파이살의 조상들은 사우디의 오아시스 주변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과거에는 지하수를 이용해 농사를 지을 수 있었지만 수십 년 동안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지하수도 점점 고갈되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었어요. 주변에 있던 농장들도 하나둘씩 문을 닫았어요. 물이 부족하고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은 점점 더 뜨거워졌죠. 우리는 농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파이살은 사우디 정부에서 진행하는 한 프로젝트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사막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술이 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믿지 않았어요. 그의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같은 말을 했었죠. 사막에서 농사는 기적과 같은 일이다. 비가 내리지 않는데 어떻게 곡식을 키우겠느냐?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사우디 정부는 한국과 협력해 스마트팜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이를 위해 현지 농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 한번 시도해보지 않겠어요? 파이살은 고민 끝에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농사를 포기해야만 하는 현실 앞에서 마지막 희망을 잡고 싶었거든요. 프로젝트가 시작되자 파이살은 스마트팜 시설이 들어설 예정인 지역으로 향했어요. 그가 도착한 곳은 끝없는 모래 사막 한가운데였어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사막 한복판에서 몇 명의 한국 기술자들이 구조물을 세우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정말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그의 의심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은 사우디의 환경에 맞춘 스마트팜 설계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우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물 부족이었습니다. 사막에서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한국의 수경재배 시스템을 활용하기로 했어요. 흙 대신 물과 영양분을 이용해 작물을 키우는 방식인데 물 사용량이 기존 농업 대비 90% 이상 줄어듭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외부 온도를 차단할 수 있도록 특수 단열재를 사용한 스마트팜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해 온도와 습도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파이살은 한국 기술자들의 설명을 들으며 점점 기대감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가능할 수도 있겠어. 파이살은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스마트팜 설계 과정을 지켜보며 점점 기대감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된 것은 아니었어요. 스마트팜의 핵심 기술은 내부 환경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어요. 사막에 강한 모래폭풍이 문제였어요. 설비가 완성되기도 전에 모래폭풍이 덮쳐버리면 모든 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파이살은 두려웠어요. 그는 과거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려다 강한 바람에 산산조각 난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한국 기술자들은 이미 이 문제를 고려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한국에서도 강한 태풍을 견디는 하우스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번에는 사막의 환경에 맞춰 더 튼튼한 구조로 설계할 겁니다. 그들은 특수 알루미늄 프레임과 강화 플라스틱 패널을 사용해 스마트팜을 지었어요. 그리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도 모래가 내부로 들어오지 않도록 밀폐형 구조로 설계했죠. 며칠 후 강력한 모래폭풍이 불어왔어요. 파이살과 마을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스마트팜이 무사할지 지켜봤어요. 몇 시간이 지나고 폭풍이 잦아들었어요. 파이살은 조심스럽게 스마트팜으로 향했어요. 제발 무사해야 해. 그리고 그가 본 것은
완전히 온전한 상태의 스마트팜이었어요. 정말 이 기술은 다르구나. 파이살의 마음속에서 한국 스마트팜에 대한 신뢰가 싹트기 시작했어요. 스마트팜이 모래 폭풍을 견디긴 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현지 농부들의 반대였어요. 기계로 농사를 짓는다고?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우리 조상들은 수천 년 동안 이렇게 농사를 지어왔어. 근데 이제 와서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고? 사우디의 농부들은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파이살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면서 스마트팜의 가능성을 보았어요. 그는 동료 농부들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면 이 땅에서 농사는 영원히 사라질 거야. 한 번만 믿어봐.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작물을 심는 날이 왔어요. 한국 기술자들과 사우디 농부들이 함께한 노력의 결과 첫 번째 스마트팜에서 상추, 토마토, 오이가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파이살은 믿을 수 없었어요. 이건 기적이야. 그는 손으로 직접 상추잎을 만져보며 감탄했어요.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 덕분에 사막에서도 농사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증명된 순간이었죠. 기쁨도 잠시, 파이살은 농장에서 수확한 채소들을 지역 시장에 내다 팔기로 했어요. 사막에서 자란 채소라면 분명 비싸게 팔릴 거야. 그는 기대에 찬 마음으로 시장으로 향했어요. 그러나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파이살은 시장에 도착해 스마트팜에서 재배한 채소를 상인들에게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상인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이게 정말 사우디에서 자란 채소라고? 너희가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거 아니야? 사막에서 어떻게 이런 신선한 채소가 나올 수 있겠어? 파이살은 억울했어요. 그는 스마트팜에서 작물이 자라는 모든 과정을 직접 봤고 사막에서도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걸 몸소 경험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쉽게 믿지 않았어요.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식량의 8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해 왔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막에서 나는 채소는 품질이 나쁠 거지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일부 고객들은 그가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의심했어요. 이 채소가 정말 네가 직접 키운 거라면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지? 파이살은 답답했어요. 그는 열심히 설명했어요. 이건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 덕분이에요. 특별한 온실에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서 자란 채소들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바라봤어요. 기계로 키운 채소라니 과연 맛이 있을까? 결국 그는 기대했던 것만큼 많은 채소를 팔지 못했어요. 실망한 채 농장으로 돌아온 파이살은 한국 기술자들에게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 스마트팜에서 나온 채소를 믿지 않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죠? 그러자 한국 기술자들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건 우리가 한국에서도 겪었던 문제입니다. 해결 방법이 있어요. 그들은 파이살에게 새로운 방법을 제안했어요. 직접 먹어보면 다들 생각이 바뀔 거예요.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대해 불신을 가지지만 직접 경험하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파이살은 시장 한쪽에 부스를 마련하고 공개 시식회를 열었어요. 신선한 상추와 오이를 직접 맛볼 수 있도록 하고 사람들이 직접 만져볼 수도 있게 했어요. 처음엔 사람들이 망설였지만 용기 있는 한 노인이 상추를 한 입 빼어 물었어요. 이거 정말 부드럽고 신선한데. 노인의 반응을 본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시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두가 놀랐어요. 정말 맛있네.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채소보다 더 신선한 것 같아. 이게 정말 사막에서 자란 거라고? 믿을 수 없군. 그렇게 입소문이 퍼지면서 스마트팜에서 자란 채소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파이살과 한국 기술자들은 한 가지 방법을 더 준비했어요. 직접 농장을 보여주면 사람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들은 스마트팜 투어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현지 농부들과 상인들을 초대해서 스마트팜 내부를 직접 보여줬어요. 사람들은 처음 보는 첨단 농업 기술에 놀랐어요. 우와, 온도와 습도가 자동으로 조절되는구나. 물이 거의 필요 없다고? 믿기지 않아. 이게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할 줄이야.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어요. 사막에서도 농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본 순간 그들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스마트팜의 채소는 시장에서 점점 인기를 끌었어요.
이전까지는 고가의 수입 농산물에 의존해야 했지만 이제는 사우디에서도 신선한 채소를 재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파이살은 깨달았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수입 농산물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 손으로, 우리의 기술로, 우리의 땅에서 식량을 키울 수 있다. 그러나 그 순간 새로운 도전이 찾아왔어요. 파이살의 스마트팜이 예상치 못한 이유로 위기에 빠지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아침, 파이살은 평소처럼 스마트팜을 점검하기 위해 시설에 들어섰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왜 온실 내부가 평소보다 더 덥지? 그는 스마트팜의 제어 패널을 확인했어요. 경고, 전력 공급 중단. 전기가 나갔다고? 스마트팜 시스템은 온도와 습도를 자동으로 조절해야 했어요. 그런데 전기가 끊기면 내부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 작물들이 타들어갈 위험이 있었어요. 파이살은 황급히 한국 기술자들에게 연락했어요. 긴급 상황이에요. 전기가 나가서 스마트팜이 멈췄어요. 전력 공급 중단 문제는 단순한 정전이 아니었어요. 사막 지역에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려웠어요. 특히 스마트팜이 있는 지역은 전력망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럼 발전기를 사용하면 되지 않나요? 파이살은 제안을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연료비였어요. 사막에서 화석연료 발전기를 사용하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스마트팜 운영비가 너무 높아지면 생산한 채소 가격도 비싸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태양광 발전은 어떨까요? 파이살의 말에 한국 기술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사우디는 태양광 발전에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즉시 태양광 패널을 더 설치해 스마트팜의 전력을 보완하기로 했어요. 그러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어요. 파이살은 초조했어요. 스마트팜 내부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어요. 이대로 두면 모든 작물이 타버릴 거야. 그는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응급 조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온실 외부에 임시 천막을 설치해 직사광선을 차단했어요. 그리고 물탱크의 물을 활용해 온실 벽과 바닥에 뿌려 증발냉각 효과를 유도했어요. 마지막으로 스마트팜의 자동 환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자 문을 열어 자연 바람을 활용했어요. 그 덕분에 작물들은 간신히 온도를 견뎌냈어요. 하지만 파이살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이건 임시 방편일 뿐이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파이살과 한국 기술자들은 고민 끝에 완전한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팜을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기존의 전력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였어요. 첫 번째, 더 많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발전량을 극대화했어요. 두 번째, 낮 동안 생산된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해 밤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어요. 세 번째, 스마트팜 시스템을 개선해 최소한의 전력으로도 운영될 수 있도록 했어요. 이제 스마트팜은 완전히 독립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어요. 파이살은 감격했어요. 이제 전기 문제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는 스마트팜을 바라보며 확신했어요. 사막에서도 지속 가능한 농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머지않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다시 발생했어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지 며칠 되지 않아 예상치 못한 강력한 모래 폭풍이 닥쳤어요. 파이살, 태양광 패널이 일부 깨졌어요. 한밤중 농장에서 급히 연락이 왔어요. 파이살이 달려가 보니 일부 태양광 패널이 모래바람의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금이 가 있거나 부서져 있었어요. 이대로 두면 스마트팜이 또 정지될 수도 있어. 그는 한국 기술자들과 긴급 대책을 논의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사우디의 혹독한 환경을 고려해 새로운 방법을 제안했어요. 패널을 사막 바닥에서 조금 더 높게 설치해 모래바람의 직접적인 영향을 덜 받도록 했어요. 태양광 패널 주변에 방풍벽을 세워 강한 모래 폭풍을 차단했어요. 모래가 쌓이면 발전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패널에 자동 물 분사 장치를 추가해 모래를 씻어낼 수 있도록 했어요. 태양광 패널 문제를 해결한 후 스마트팜은 완벽에 가까워졌어요. 사막에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해졌고 작물 생산량도 점점 늘어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인간의 문제가 찾아왔어요. 어느 날 파이살은 마을 회의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회의에서 예상치 못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파이살, 내가 운영하는 스마트팜이 기존 농업을 위협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우리는 조상대대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농사를 지어왔다. 그런데 기계로 농사 짓는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나? 일부 마을 원로들과 전통적인 농업을 하던 농부들은 스마트팜을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스마트팜이 기존 농부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거라고 걱정했어요. 파이살은 당황했어요. 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해결책을 찾으려 했을 뿐인데, 그는 스마트팜이 기존 농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설득하기로 했어요. 파이살은 반대하는 농부들을 직접 초대했어요. 여러분, 한 번만 제 스마트팜을 직접 보러 와 주세요. 그는 그들에게 스마트팜의 원리를 설명했어요. 스마트팜은 기존 농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기술이다. 물이 부족한 환경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어 오히려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할 수 있다. 전통 농업을 하면서도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하면 생산량을 더 높일 수 있다. 반대하던 농부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러면 스마트팜 기술을 우리 농장에도 적용할 수 있는 건가? 파이살은 자신 있게 답했어요. 당연하죠. 우리 모두가 함께 발전할 수 있어요. 그 순간 스마트팜은 마을 전체의 희망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사막에서 농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파이살의 스마트팜은 이제 단순한 실험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마을의 작은 프로젝트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사우디 전역은 물론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혁신적인 모델이 되었어요. 그러나 파이살은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사막에서도 농사가 가능해진 걸까? 그는 스마트팜 온실 안을 둘러보며 싱싱한 채소들이 자라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더 이상 수입 농산물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스마트폰이 울렸어요. 파이살 씨 축하합니다. 당신의 스마트팜이 국제 뉴스에 보도됐어요. CNN, BBC, 알자지라 등 세계적인 언론들이 파이살의 스마트팜을 다루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이 사우디 사막에서 농업혁명을 일으키다. 사막에서도 농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 최초의 사례. 뉴스에서는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협력을 집중 조명했어요. 영상 속에는 스마트팜에서 자란 신선한 채소들을 보며 감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왔어요. 이게 정말 사막에서 자란 채소라고요? 믿기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제 사막에서도 식량을 생산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있었어요. 파이살의 스마트팜이 성공하자 사우디 정부뿐만 아니라 중동과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이 기술을 도입하고 싶어요. 이메일과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사우디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직접 스마트팜을 방문했어요. 파이살, 이 기술을 사우디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을까? 파이살은 순간 긴장했어요. 하지만 그는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가능합니다. 한국과 함께라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중동과 아프리카 여러 국가에서 협력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사막 때문에 농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셨네요. 이제 스마트팜은 단순한 한 지역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전 세계 사막 지역의 희망이 되고 있었어요. 사우디 정부는 스마트팜 프로젝트의 성공을 확인한 후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어요. 이제 사우디 전역에 이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스마트팜을 단순히 하나의 성공 사례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우디의 미래 농업 모델로 자리 잡도록 만들 계획이었어요. 먼저 사우디 전역의 스마트팜을 확대 구축하기로 했어요. 기존의 농업이 어려운 사막 지역 곳곳에 스마트팜을 설치해 더 많은 사람들이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또한 사우디 청년들에게 스마트팜 기술을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신설되었어요. 한국의 농업 기술자들과 협력해 사우디의 젊은 세대들이 직접 스마트팜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어요. 이제 우리의 젊은이들이 미래 농업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막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걸 직접 경험하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우디 정부는 이 기술을 중동 전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기술이 더 많은 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 기업들과 협력해 스마트팜 연구개발 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기술을 계속 발전시키고
사막 환경에 최적화된 농업 시스템을 연구하는 곳이었어요. 파이살은 이제 단순한 농부가 아니었어요. 그는 사우디 농업혁명의 선두주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깨달았어요. 사막도 더 이상 불모지가 아니다. 기술과 노력이 있다면 이곳도 푸른 땅으로 변할 수 있다. 한국과 함께 그는 사막을 푸르게 만드는 꿈을 실현해 가고 있었어요. 이제 스마트팜은 사우디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막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한 어린아이가 파이살의 스마트팜을 방문했어요. 그 아이는 초록빛으로 가득한 온실을 보며 눈을 반짝였어요. 아저씨, 저도 나중에 이런 농장을 하고 싶어요. 파이살은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럼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술을 알려주렴. 사막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희망을 심으면 미래를 바꿀 수 있었어요. 사우디에서 시작된 한국 스마트팜의 기적이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이야기 어떠셨나요? 전 세계에 좋은 영향력을 전달하는 한국의 모습을 보며 저 또한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